저는 룸사롱 여성 접대부와 관계를 한 후에 중간간으로 신고를 당합니다. 친구들이 커플이 이제 오는데 맛집이 뭐가 있냐 그렇게 연락을 먼저 받게 되고 그럼 같이 먹게 되자 해서 2대1로 먹게 됩니다. 1차, 2차 바깥에서 한 잔 먹고 이제 3차를 본인의 집에서 같이 먹자고 해서 그 커플 친구랑 저랑 해서 4명이서 그대로 이제 집에서 먹게 돼요. 그러니까 업소녀의 집에서? 네, 먹고 나서 찢어져서 이제 자게 됐고 관계도 거기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목요일이었어요. 금요일까지 카톡을 잘 했습니다. 해장을 잘 했냐, 잘 들어갔냐, 속은 어때? 이렇게 하고 나서 토요일 날까지 답장이 오다가 갑자기 이제 싸한 답장이 오는 거예요. 누가 내 바지를 내렸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르쇠를 하는 거죠. 이틀 뒤에 토요일날 오후에 정확히 그렇게 문자가 오고 저도 이 반응에서 대처를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응? 그게 뭐야? 이러면서 대답을 이제 좀 돌려서 회피하기로 해요. 답장이 없고 이제 일십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저녁 정확히 8시 조금 넘은 상황에서 지구대에서 연락이 계속 옵니다. 누구누구씨 강간죄로 고소당했는데 멀지 않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한 거죠. 넘어가서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했지만 심야조사가 10시 넘으면은 동의하에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받겠다. 나 이대로 못 간다. 약 2시간 넘게 받고 나서 12시 반 정도에 경찰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녹취랑 녹음되는 방 안에서 조사를 마치고 DNA 채취까지 다 하고 처음에는 나는 진짜 떳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송치로 돼서 넘어가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 변호사가. 그제서 저는 뒤늦게 대응을 한 거였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변호사가 알려준 방향대로 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한 역할은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전화 한 통해서 끝났어요. 할 말이 있냐 없냐. 그래서 아니 저는 경찰에서 CCTV도 다 동선을 따달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묵인이 됐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그러더라. 사건 당시 안에는 방 안에 둘이 있어가지고 진술로만 싸워야 되는데 동선은 의미가 없다. 근데 제가 이 사건에 신경 쓰게 되면서 네이버에 여러 가지 카페랑 유튜버의 이제 사례들이랑 검색을 해서 봤을 때는 그런 게 다 증거 확보해도 된다라고 저는 영상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던 거였고 근데 그 경찰서에서는 여자 그 수사관이 다 안 된다고 한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서 알게 된 게 변호사랑 동행을 했으면 압박을 넣었으면 그걸 확보를 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설이 생기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구나. 근데 왜 안일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강간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저는 이랬던 거예요. 사실 제가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강간을 했으면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러면 그냥 합의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연락을 취했을 거고 아예 부인을 했을 거예요. 회피를 하려고 했었으면 신고하지 마. 내가 합의하자.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떳떳하니까 신고를 해? 야 이게 증거도 없다고 이게 신고를 한다고? 그래 그럼 끝까지 가. 난 떳떳하니까 경찰에서도 이게 검찰로 가고 재판까지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당하게 막 조사 가면 응하겠다 하고 정말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자료도 취합해야 되고 증거도 확보해야 되고 해서 어떠한 증거로 이제 송치가 돼야 되는데 증거도 없이 올라갔다는 게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는 전화 한 통에 바로 그냥 재판으로 회복 구공판 했다는 문자 하나 띡 받고 뭐야 이거 재판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변호사는 뒤엎을 순 없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죄를 주장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증거가 없다는 건 안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건가요? 네,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 근데 강제로 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법체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 이 성범죄 관련된 거에서는 여성 친화적이라고 저한테 정확히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뭐 여성이 힘없고 이렇게 해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맞는데 했다는 거를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라는 게 이게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업소녀 여성분의 집에서 관계를 맺었잖아요. 네. 그리고 옆방에는 다른 커플이 있었고요. 네, 거실에 있었어요. 그럼 그 관계를 맺을 때 강압적이거나 동의하지 않는데 한다거나 여성분의 의식이 없었다거나 그랬었나요? 아니요, 의식이 없었진 않았고 그리고 저는 정확히 조사를 받을 때도 기억이 있으니까 있는 기억 그대로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온전한 맨정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안 했다라는 거 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다 그냥 심증에 의거해서 정황상 경찰이 혼자 판단해서 올라간 게 저는 증거 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게 성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안 됐던 거죠. 이런 거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같이 우리가 재밌게 술을 먹었는데 관계가 좋았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에이스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삔또가 나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제가 녹음이나 이런 증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저였더라면 재판에서 엎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건데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변호사한테도 그랬어요. 그런 영상이나 녹취 파일이 있으면 다른 제목으로 내가 더 피해보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보통의 어떤 그 상황에서 녹음해야지 녹취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딨냐. 만약에 나이트나 클럽에서 만나서 원나잇을 하는 거면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겠지만 앞전에 처음 관계도 아니었고 세 번째 관계에서 신고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행기 티켓, 그 카톡 내역, 문자 이런 거 다 제공을 했어요. 증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관계가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했으면 이렇게 팔짱을 꼈는데 얘가 허리를 감쌌고 이렇게 있는 기억 그대로 했지만 막말로 여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이 그냥 자기 진술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방어를 하려면 제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이거를 무마를 시킬 수 있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증거라고는 지금 진술밖에 싸우는 게 없으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강간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와. 네. 근데 강간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거기에 설득력은 이제 그거에 무게를 더 두는 거죠. 여자가 피해 봤으니까. 그리고 여자가 피해를 봤다 하면 금요일날 평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잘 넘어가고 토요일날 돼가지고 신고를 한다는 게 그것도 상식에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강간을 당했으면 다음날 혹은 일어나서 바로 신고를 하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금요일날은 그냥 넘어가고 토요일날 신고를 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저는. 그럼 물어보셨나요 그분한테? 왜 그럼 그렇게 했냐? 연락은 안 했습니다. 지구대에서도 연락을 피해자한테는 하지 말라고. 이미 저는 거기서부터 피의자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에 국민참여재판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하겠다 했어요. 참여한다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하지 말래요. 왜요? 이러는데 이게 뭐 랜덤으로 뽑아서 하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도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모르니까 재판 때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같이 이 재판에서 싸우는 건데 변호사를 거의 100%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왜 내가 싸우고 싶은데 자꾸 과거의 판례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답답하면서도 이거를 진짜 합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죄 주장으로 해서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억울하지만 인정하고 합의를 해서 징역을 면할 거냐. 처음에 5천을 제안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저는 많으면 2천만 원이면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작부터 5천? 그럼 더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절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6천에서 쇼당이 났어요. 더 올랐네요. 원래는 8천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을 할 때 저한테도 전화로 그러면 깜빵 가든지 그럼 뭐 돈 1,000만 원 더 올릴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양형자료는 합의서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저는 그러면 공탁제도라는 것도 해봐야겠다. 물어봤는데 공탁해도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럼 나는 뭐 어차피 갈 거였으면 돈 안 주고 그냥 무죄 주장하다가 억울하지만 가면 그게 낫지. 돈을 주고도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선택을 왜 한 건가. 직장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잃었어요. 다시 직장을 구하고 무슨 일을 해서 소득을 해야 뭐 변제를 하건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행을 솔직히 현실적으로 못했지만 마음으로도 더 하기는 싫었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한데 이것까지 이미 지금 돈 3천 얼마를 받았으면서 그래서 이행을 안 하다 보니 2차 피해다. 이건 또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협박이 되면 그래 그럼 나 이걸로도 또 싸워볼게. 진짜 이판사판인 거죠 지금 감정은. 결국에는 협박이라는 거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도 조사를 하고 뭐 검찰로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 혹시 룸살롱을 안 갔더라면 그런 후회를 한 적 있으신가요?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똥 밟았구나. 재수가 없구나. 처음 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룸살롱이라는 데를.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하필 왜 이런 애한테 걸린 거지? 그냥 그 자책? 여러 번 갔을 때는 후회라는 걸 안 해요. 처음에 돈 주고 사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놀고 거기서 그냥 딱 끝나는 자리인데 재판까지 가는 문제로 번지니까 그냥 이 사람을 원망을 하게 되는 거지. 룸상으로 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채널에 이렇게 인터뷰 요청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요즘 원나잇 하는 시대가 잦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남자들이 방어권이 없으니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청을 드렸던 거고 정말 억울한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했는데 현재 사법 체계상 억울한 사례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대형 로펌에 뭐 김앤장 뭐 변호사를 써가지고 경찰 압박 단계부터 들어가고 했었으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 시민들이 그런 로펌을 사겠어요? 그리고 신고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까? 나와서도 이제 가서 술 한잔 더 먹고 그럼 원나잇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언제든 범죄의 연료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니까 뭐 요즘 여혐, 남혐 뭐 이런 것처럼 사회라는 게 지저분해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법 앞에 다 평등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중간간이라는 법도 원래 있었던 법이 아니래요. 생긴 지가 뭐 몇 년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혹여나 확연치 않은 자리가 생겼어요. 원나잇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 모르니 음성 녹음을 무조건 켜고 들어가고 콘돔을 낄까? 아니면 안 끼고 해도 돼? 이런 언급을 좀 하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거는 관계하는 자리에서 여자가 강압적으로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꼭 인지를 해야 된다. 성범죄 관련된 거에서는 남자가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정말 레알 찐이니까 그 의도인 거예요, 저는.